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습관처럼 들어가던 부동산 앱을 실행하고 여러분이 평소 눈여겨보던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나 용산의 핵심 매물 숫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매물이 단 한 개라도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집주인들이 매물을 꽁꽁 숨긴 채 숨막히는 눈치 싸움만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말아치기 직전에 고요하고도 섬뜩한 상태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를 여러분의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날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밀었던 탈출구인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라는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버리는 운명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설마 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 밀어주겠지. 경기가 안 좋으니 또 봐주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선전포고를 마쳤습니다. 버티면 이길 줄 알았겠지만 이번에는 결코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이자 도박입니다. 과연 5월 10일 아침 우리 눈앞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매물이 쏟아져 나와 집값이 안정되는 정의로운 세상일까요? 아니면 거래가 멸종하고 월세가 폭등하는 지옥도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마지막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와 다주택자 사이의 전선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의 지도를 통째로 바꿀 피 튀기는 전쟁의 서막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집을 수십 채씩 사재기해서 불로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끝났다.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 당신들의 자산은 국가가 회수할 것이다. 이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반면 다주택자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세금을 그렇게 올리면 우리가 미쳤다고 집을 팔겠나. 매물을 다 걷어들이고 잠가버리면 결국 집값은 다시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그 늘어난 세금은 전부 세입자들의 월세로 전가될 것이다. 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기면 부동산 시장의 체질이 바뀌는 것이고 다주택자가 이기면 정부의 정책은 힘을 잃고 시장은 다시금 욕망의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심리전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여러분은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세금 좀 더 내는 것이겠지. 부자들 걱정을 내가 왜 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시장의 판도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시퍼런 단두대와 같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는 순간 양도세는 더 이상 세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징벌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여러분이 내야 할 세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주택자는 본인이 남긴 이익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에 무려 20%포인트를 더 얹어서 내야 합니다. 3주택 이상인 분들은 기본 세율의 30%포인트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세율이 70%,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진짜 무서운 필살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전면 배제입니다. 원래 집을 10년, 20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물가 상승분이나 보유 노력을 인정해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이제 그런 자비란 없습니다. 10년 혹은 20년을 금쪽같이 보유했어도 단 1원도 깎아주지 않겠다는 잔인한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 10억 원을 남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팔면 각종 공제를 받아 세금으로 2억 6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최대 6억 원에서 7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내가 번 돈의 7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셈인데 여러분이라면 제정신으로 집을 팔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세금 격차 때문에 시장은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아주 영악하고 치밀한 수를 뒀습니다. 무조건 5월 9일에 문을 닫아거는 게 아닙니다. 정말 팔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파는 사람은 굳이 해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아주 좁은 탈출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추가 유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5월 9일까지 실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등기를 칠 수 있는 시간을 더 줍니다. 그런데 이 시간마저도 지역별로 차등을 뒀습니다.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핵심 투기 지역은 딱 3개월의 시간을 더 줍니다. 8월 9일까지 모든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반면 서울 21개구와 경기 일부 지역은 6개월의 시간을 더 줘서 11월 9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당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진짜 끝이다 라는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시장의 오래된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며 너희가 살 길은 오직 지금 집을 파는 것뿐이다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과 용산에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 준 것은 핵심지 물량부터 뱉어내라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이 마지막 창구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급매물이 소진될지가 앞으로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대중이 자기들 편을 들어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 이건 사유재산 침해다라는 동정 여론이 형성되길 바라고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 데이터는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무려 61%가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다주택자를 좀 더 때려잡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다주택자들 내부에서도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의 53%조차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옆집 다주택자가 세금 공포에 질려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집값은 떨어질 것이고 나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과를 계속 유예해주면 매수 대기자들이 아직 살 때가 아니다, 세금이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자며 지갑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을 다주택자들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싸늘하게 돌아선 민심, 그리고 배신할지 모르는 동료 다주택자와도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5월 10일 이후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날 현상은 거래 절벽을 넘어선 거래 실종입니다. 5월 9일까지 급하게 던져진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멈춰버릴 것입니다.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기괴한 정적만이 흐를 것입니다. 왜냐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10억 남겨서 7억 세금 낼 바에는 차라리 안 팔고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그냥 평생 가지고 가겠다고 마음먹을 것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급매물이 다 빠졌으니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시장이 붕괴될까 봐 무서워서 못 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이나 용산 같은 핵심 지역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가격이 버티겠지만 외곽 지역이나 애매한 재건축 단지들은 거래 부재 속에서 하향 조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시장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 냉정하게 예측해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두 갈래의 시선이 미친 듯이 충돌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선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투기공화국의 종말과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동안 다주택계 옹호론자들과 일부 언론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과도한 세금 전쟁을 벌인다는 프레임을 씌워 대중의 공포를 자극해왔습니다. 세금 폭탄 때문에 전 국민이 죽는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잔혹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여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인구 비율은 전체 국민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특정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여러 채 가진 소수의 다주택자만이 이 조치의 진짜 타겟입니다. 즉 이것은 정부 대 국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부와 대다수 국민, 대소수 투기적 다주택자의 구도가 명확히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61%가 찬성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 싸움이 국민 전체의 저항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정부와 정책 찬성 측은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을 최후의 결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가격 거품이 마침내 터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집은 더 이상 돈을 복사하는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한다는 인식이 시장의 새로운 상식이 될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수년 만에 찾아온 가장 확실한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주거 정의의 실현이라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 시선은 시장 마비와 무고한 서민의 피눈물입니다. 반대로 현장 전문가들과 비판 측은 거래 절벽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 강력히 경고합니다. 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세금이 최대 7억 원대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과연 제정신인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꽁꽁 숨기고 증여로 돌리거나 아예 잠가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이 극에 달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은 완전히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늘어난 세금과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강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폭등시키면서 진짜 약자들만 거리로 내몰리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강남과 용산 같은 핵심 지역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가격이 버티는 반면 외곽 지역만 하향 조정을 받는 극단적인 가격 양극화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5월 10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부동산 정의의 실현이냐 혹은 시장 붕괴로 인한 대혼란이냐라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실험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망치가 투기 세력의 고집을 꺾고 시장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의 뒤통수를 치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까요? 그 누구도 정답을 단언할 수 없는 이 잔혹한 전쟁의 승자는 결국 잔인한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려 합니다. 반면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불타버릴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이 잔혹한 게임에서 누구의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정말 정부의 호언장담대로 집값이 안정되어 무주택자들이 웃게 될까요? 아니면 비판론자들의 우려처럼 거래 절벽과 월세 폭등으로 대한민국이 거대한 부동산 지옥으로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수억원의 세금 절벽 앞에 서 있는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이전에 비명을 지르며 매물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버티면 이긴다는 신념 하나로 다음 정권이나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끝까지 항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댓글로 가감없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야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장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머리를 강타하고 전율을 일으켰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즉시 공유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